안녕하세요. 전 세계 기업 영업의 전문화를 위해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 컨설팅하고 있는 프론티어 비즈 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올렸던 영상물에 추가 버전쯤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라질 확률이 0.013%, 0.0041%밖에 안 되는 직업, B2B 세일즈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반의 자동화 세상 속에서도 전략 기획 능력이 가능한 휴먼 터칭 영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전략 영업 마케터가 될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공유자로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었죠. 해서 직전의 영상물을 보시고 오늘의 영상물을 연결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고객 환경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객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면에 주목해 봐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띄우고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스테이지는 총 세 가지인데요. 각각은 직시해야 할 영업 환경 변화의 두 축,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AI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궁극의 판매 훈련 프로그램, 전략적 판매 전문가 양성 과정 홍보 포함까지 총 3개의 스테이지인데 특별히 마지막 스테이지는 HR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코너입니다만 일반 분들이 들으셔도 유용한 세일즈에 관련된 인사이트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직시해야 할 영업 환경 변화의 두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총 두 개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매체 환경의 변화입니다. 네, 먼저 세대의 변화는 MZ세대 또 최근에는 알파 세대가 등극을 하면서 우리가 컨택해야 될 고객이 과거의 고객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영업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이제 관계 친밀도였습니다. 어떻게든 친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성과가 나올 거라는 것들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또 실제 그러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과거에도요, 본질적으로는 관계 친밀도가 다다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거래의 규모가 크고 또 거래 액수가 크면 클수록 관계 친밀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취 솔루션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세대들이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이고 또 가치 척도적이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확실한 성취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 영업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해당 영업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고객들은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 솔루션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관계 친밀도는 덤으로 따라오는 개념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취 솔루션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매체 환경의 변화인데요.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그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디지털화가 됐죠.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하이브리드 환경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대면 디지털 영업이 환경이 얼마나 편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비대면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는 조금 요게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세대가 젊은 세대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디지털 영업 환경은 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환경을 어떻게 여하이 잘 활용할 것인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환경에 너무 치우쳐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디지털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을 잘 인게이징을 하고 그것을 대면 아날로그로 승화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지혜롭게 펼치는 영업의 어떤 하나의 진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소 까다로워지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영업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전문가 영업과 전략적 판매를 펼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왜일까? 결국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객 기반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수렴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데이터 셀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 구매 영향력자들의 개인적인 성취 혹은 니즈를 잘 판별해서 거기에 상응한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고객 데이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객 데이터를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스마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한 접근법으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표에 정리해 놓은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전문가 영업 전략적 판매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변화하는 환경에 도태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DX 구축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의 영업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영업 대표들이 영업 활동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사들한테 일일이 영업 일지를 다 수기로 작성을 해서 구두로 보고를 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픈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환경이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쉽게 구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 대표가 현장에서 고객 만나서 어떤 VOC를 들어도요, 실시간으로 그것을 입력을 하고 또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사의 모든 유관부서,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뭐 이제는 말단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만은 아주 수평적인 환경 속에서 고객의 VOC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DX 기반의 환경이 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업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변화 관리입니다. 아무리 전문가 영업 전략적 판매 역량이 뛰어나고 DX 기반이 구축됐다 하더라도요. 결국 영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 관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영업인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의 일에 있어서의 지원 사항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영업은 그 일상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할 뿐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영업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영업 관리자나 리더들은 잘 세심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시해야 할 영업 환경의 변화의 두 축, 세대의 변화, 매체 환경의 변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AI인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챗 GPT가 이제 뭐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의 그 영업 환경 속에 스며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챗 GPT가 출시되자마자 바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B2B 세일즈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아주 똑똑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B2B 판매의 미래는
기술 및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의해 점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제가 직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예, 우리가 말하는 DX 기반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고객의 다양한 환경의 이슈, 개별 니즈의 이슈, 성과의 이슈들을 어떻게 여하이 우리가 잘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전략과 전술로 펼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아날로그 기반의 대면 영업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디지털 영업 기반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를 잘 수집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비즈니스 세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B2B 영업팀은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에 더 많이 의존하여 영업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개인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비드-19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원격 판매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도 B2B 판매 환경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B2B 영업팀의 성공은 기술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고객의 환경이 from more에서 from mo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fear of missing out에서 fear of messing up으로 되고 있다. 고객은 이제는 어떤 상품이나 솔루션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선택했을 때 실패하게 될 확률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고객이 구매를 기피하고 그 구매 주기도 점점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고객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당 매출 금액을 이번 달 쿼터 안에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고객의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매 순간 고객 접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느끼지 않도록 고객의 가치를 느끼도록 못하면 결국은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B2B 세일즈, 즉 복합 판매 영역에서 어떻게 여하의 고객의 가치를 비대면 대면, 그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객과 지속 가능한 관계 맺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은 전문가 영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궁극의 판매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했고 런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복합 판매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 컨설팅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B2B에 있어서 전략적 판매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컨설팅 프로그램이 다시 런칭되게 된 배경을 좀 요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기까지는 약 3년 반이 걸렸는데 한 1년 반 전에 사실은 제가 1차 런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파일럿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한 것이죠. 더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인 버전을 출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요.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거래 선별 전략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들은 매년 4, 4분기경에 차기년도 영업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통 담당자별, 제품별, 지역별, 거래선별로 목표 금액을 취합한 다음에 상위 리더가 최종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형태죠. 문제는 그 목표 금액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업이 어려운 점은 우리의 계획과 달리
고객사 내에 여러 변수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오직 개별 거래선들에 대한 정밀한 판매 전략 수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은 제품과 기술이 아닌 구매 영향력자별 성취와 성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품과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예, 예외적으로 제품과 기술이 아주 독보적이거나 첨예한 이슈일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매 결정은 거래선 내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의 직간접적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B2B도 결국은 B2B2C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고객사 내에 다양한 개인별 성취 요소들을 기업의 성과 요소들과 함께 다룰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판매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늘 그렇듯 저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의 개발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박 3년 반이 걸렸는데요. 그야말로 저의 모든 영업교육 콘텐츠의 결정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복합 판매 수행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세미 컨설팅 방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향한 전략적 판매 전문가를 양성하고요. 또 영업 조직 내에 반영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까지를 기본 목표로 세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와 같은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단언컨대 기업 판매 콘텐츠에 관해서는 이 이상은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영업 전략적 판매 역량 강화 교육 전개도 요약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우상단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정통 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정통 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가 세미 컨설팅 방식으로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입과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인 핵심 역량 교육 기본 과정을 먼저 이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크게 핵심 역량 교육 프로그램과 정통 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핵심 역량 교육 기본 프로그램만 사실 이수를 하셔도 우리 영업 직원들이 일반적인 영업 활동에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핵심 역량 교육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나 혹은 그에 준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가 정통 영업 컨설팅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가급적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궁극의 방향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 내에 반영구적 영업 전문성을 내재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판매는요. 단 한 번의 거래가 아닌 고객과의 반복되는 거래, 또 추천되는 거래, 장기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반복 가능한 검증된 도구를 통해서 영업대표의 영업활동 자체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개인과 조직의 성공 프로세스로 자산화, 축적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적화를 시키면서 제가 기존에 활용했던 영업관리자 교육을 과감히 없애고요. 전략과 전술에 기반해서 대상자별 역할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참고로 영업관리자 및 우수 인력들은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숫자 관리하고 사람 관리만 하는 영업관리자의 역할은 이제 AI 기반 불확실성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전략 영업 마케터로서 전략 코칭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정통 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 기반의 거래선 전략 수립을 영업대표와 함께 진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회사가 가져오는 모든 수익의 실제적인 그 단초는 거래선들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뜬구름 잡는 영업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선에 대한 촘촘한 판매 전략 수립을 통해서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가져가고 어, 확실성으로 영업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영업 대표는 설사 영업 관리자가 없다 하더라도 본 프로그램을 본인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셀프 코치가 돼서 전략 판매, 전략 업무를 전개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모두 소개를 해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 신념, 사원을 공유함으로써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의 비전은 기업 내의 영업주도 조직 구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을 돕는 대체불가 기업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영업주도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은요, 일선의 영업 기능이 최우선시 되어서 기업의 전략이 철저하게 고객 중심 전략으로 운영되어지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업주도 조직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영업조직만의 혁신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CEO를 중심으로 해서 전사 모든 유관 부서가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정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의 신념은 고객이 지불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은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에게 더 많은 자극과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이 신념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원은 경험 기반의 가치 컨텐츠, 고객 중심의 가치 솔루션, 열정적인 가치 스피릿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컨텐츠에 대해서 자부하고 또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컨텐츠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완료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끝내 도달하지 못할 그 완성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컨텐츠들을 학습하고 또 업데이트해 가면서 보다 가치 있는 솔루션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의 이러한 뜻과 여러분들이 부합하시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고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컨텐츠들의 제안서 그리고 저의 프로필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들을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